경신년 갑신월 신사일 임진시 여자 사주. 이 사주의 년주는 경신년이다. 경신년은 금기운이 매우 강한 조상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금과 경금이 동시에 자리한 금왕지 사주이다. 음령술 관점에서 금왕지 조상궁은 일반적인 조상령보다 성격이 강한 단절형 조상령, 의절형 조상령, 원망형 형제령이 많이 붙는 자리로 해석된다. 음령술로 상문지에 해당한다. 상문지는 음령술에서 집안의 상문기운이 열리는 자리이며 특히 조상령 중에서도 원망을 품고 떠난 영가나 집안 내부에서 관계가 끊어진 형제령이 작동하기 쉬운 자리이다. 이 사주에서 연지신은 상문지로 작용하면서 배신령과 무연령, 형제령의 기운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든다. 이런 경우 실제 삶에서는 집안 내부에서 정서적인 단절이 발생하거나 가족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골이 생기기 쉽다. 특히 금기운이 강한 조상궁은 감정이 따뜻하게 흐르기보다는 냉정하게 끊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상령의 영향이 들어올 때도 보호형이 아니라 간섭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분위기가 차갑거나 감정적으로 외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고립감을 쉽게 느낀다. 또한 연간 경금과 월간 간목이 천간에서 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상궁의 금기운이 월간의 간목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 간목은 인체로 보면 신경계와 정신기운을 담당하는데 이 간목이 금기운에 의해 절단되는 형상은 음령술에서 흔히 정신신경계 압박하는 조상령 간섭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런 구조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유 없이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는 심리 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연주만 보아도 이미 조상궁에서 강한 금기운과 상문지 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평범한 사주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섭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월주는 갑신월이다. 월주는 부모궁이자 현실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인데 이 월주 역시 신금이 들어와 있어서 연주와 동일하게 상문지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조상궁과 부모궁이 동시에 상문지에 걸린 구조이다. 이런 경우 집안의 영적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음령술에서는 이를 음령전승 구조로 본다. 특히 월간 간목이 4개의 금기운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는 매우 특징적인데 이는 목기운이 금기운에 의해 포위되는 형상이다. 목은 생명력과 정신력을 의미하는데 금이 목을 절단하는 구조가 되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삶의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예민하고 감정이 깊지만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심리적인 압력이 누적되면서 강박증이나 결벽증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음령술에서는 이런 현상을 목기 압박 음령 간섭이라고 본다. 또한 갑경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 간목은 끊임없이 경금과 충돌하는 상태에 놓인다. 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 충돌을 의미한다. 즉 정신과 현실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이다. 이런 사람은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이 커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월지 신금이 상문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애증령이나 배신령 같은 감정형 영가가 붙으면 감정의 기복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매우 밝고 활동적이다가도 갑자기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 월주의 구조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 과도하게 열려있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일주는 신사일이다. 일주는 본인의 영혼 자리이자 몸주 작용을 판단하는 핵심 자리이다. 불임사 음령술법에서 사지는 병액지로 작용한다. 병액지는 음령술에서 몸과 정신의 병기가 들어오는 자리로 해석된다. 특히 병액지에 애증령이나 자살령이 걸리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주 사지 병액지는 애증령, 형제령, 신주론제령, 자살령까지 겹쳐있는 형태이다. 이런 구조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매우 강한 정신적 압박을 동반하는 사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지에서 사신형이 형성되어 있다. 사신형은 금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얽혀서 긴장 구조를 만드는 형살이다. 이 형살이 일지와 연지, 월지 사이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긴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많다. 특히 사화는 영적 감흥력이 열리는 자리로도 해석되는데 금기운이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가 되면 감흥력은 열리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기가 열리려는 기운과 현실의 억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정신적인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음령술에서는 이런 구조를 신줄 혼재형 사주라고 부른다. 즉 신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영적 흐름이 동시에 섞여 들어오는 구조이다. 시주는 임진시이다. 시주는 말년과 영적 통로를 의미하는 자리이다. 임진은 괴강 구조가 형성되는 자리로 매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괴강은 일반적으로 강한 카리스마나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별로 알려져 있지만 음령술에서는 영적 통로가 열리는 별로도 해석된다. 특히 임수는 물의 기운으로 영계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진토는 수기운을 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보가 모이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시주가 조객지로 작용하고 있다면 외부 영가가 접근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조객지는 손님 영가가 드나드는 자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애증령이나 자살령 같은 감정형 영가가 붙으면 심리적인 혼란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실제 신기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사주의 대운은 현재 경진대운이다. 경진대운은 금기운과 토기운이 동시에 강해지는 운이다. 이미 원국의 금기운이 강한데 대운에서도 금이 들어오면 간목은 더욱 압박을 받는다. 특히 진토는 수기운을 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 감응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정신적인 증상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대운이 특정 시점에 들어오면 증상이 급격히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주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정도의 구조가 아니다. 조상궁과 부모궁이 모두 상문지에 걸려 있고 일주는 병액지이며 시주는 조객지이다. 즉 음령술 구조에서 상문지, 병액지, 조객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 세 자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주는 일반적인 명리 사주보다 영적 간섭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해석된다. 특히 신줄 혼재령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신줄이라기보다는 조상령, 형제령, 애증령 같은 감정형 영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이 사주는 금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여 정신신경계 역할을 하는 간목이 압박받는 구조이며 음령술법 기준으로 상문지, 병액지, 조객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이다. 또한 괴강과 사신형이 겹쳐 있어 내부 에너지 긴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사주는 영적 감수성이 높고 신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해석되며 적절한 영적 정리와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신기의 영향력을 크게 보고 몸주 판단을 위해 조상궁과 부모궁을 살펴보자. 이 사주는 경신년 갑신월 구조이다. 년지와 월지가 모두 신금으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 조상궁과 부모궁에서 동일한 금기운이 강하게 형성된 구조이다. 신금은 금기운 중에서도 가장 예리한 금이며 절단과 분리를 상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속 실무에서는 단순한 금기운이라기보다 영적 칼기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기운이 조상궁과 부모궁에서 동시에 반복될 경우 집안 자체의 영적 흐름이 강한 금계열 성향을 띠게 된다. 또한 이 사주에서는 월간 간목인연간 경금과 충을 이루고 있으며 지지에서도 신금이 2번 반복되면서 간목을 둘러싸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간목은 인체로 보면 정신신경계와 생명력의 뿌리를 담당하는데 금기운이 이 간목을 포위하는 구조는 조상궁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본인의 정신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상이다. 즉 몸주 형성의 뿌리가 외부 신계라기보다는 집안 내부 조상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다음으로 시주를 보면 임진시이다. 시주는 일주와 가장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자리이며 영적 통로가 열리는 곳으로 본다. 임수는 금기운이 생해주는 수기운이며 신금일간에게는 자신이 생하는 기운이다. 즉 금생수 흐름이 형성되어 일간의 기운이 시주로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진토는 수기운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동시에 수와 목의 기운을 함께 품고 있는 습토이다. 이런 구조는 일간에서 발생한 기운이 시주로 흐르면서 다시 저장되는 형태를 만든다. 실무에서 이런 구조는 영적 기운이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형성되는 경우로 해석한다. 특히 진토 속에는 을목과 개수가 숨어 있어 금과 수 사이에서 목기운이 약하게 생성되는 흐름이 생긴다. 즉 금수목으로 이어지는 미약한 생기 흐름이 형성된다. 이 흐름은 조상궁 금기운이 직접적으로 일간을 통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한번 수기운을 거쳐 흐르는 구조를 만든다. 이제 사주의 내 지지에서 합구조를 보면 신금이 2개 존재하고 일지는 사화이며 시지는 진토이다. 사화와 신금 사이에는 사신형이 형성된다.
형살은 단순한 충보다 더 지속적인 긴장을 만드는 관계이다. 특히 사화는 화기운 중에서도 영적 감흥과 감각을 담당하는 자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화가 두 개의 신금 사이에서 형을 이루면 화기운이 금기운에 의해 계속 자극을 받는 형태가 된다. 즉 일지의 화기운이 조상궁의 금기운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몸주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조상궁의 기운이 일지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조상궁 개통 영가가 일지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사주에서는 삼합이나 방합이 완전하게 형성되지는 않지만 신금이 반복되면서 금기운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 몸주 판단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조상궁 개통 영가이다. 이제 일간과 일지 그리고 일지의 지장간을 보면 일간은 신금이고 일지는 사화이다. 사화 속 지장간에는 병화 경금 무토가 들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화 속에 이미 경금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일지 내부에도 금기운이 존재한다. 이 말은 겉으로는 화와 금이 충돌하는 구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금기운이 일지 속에서도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조상궁의 금기운이 일지 내부까지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무토는 금을 생하는 토이기 때문에 금기운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지 자체가 완전히 화의 영역으로 작동하기보다 금기운과 연결된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몸주는 외부 신계가 아니라 금기운 계통의 조상령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금이 두 번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형제령이나 집안 남성 조상령이 몸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문지 구조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원망형 조상령이 몸주로 붙어있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주의 몸주는 외부 산신이나 장군신이 아니라 조상궁에서 내려온 금계 조상령 몸주, 그 중에서도 형제령 성향의 몸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신줄 판단을 위해 일간의 성질을 보면 일간 신금은 금기운 중에서도 가장 예리하고 감흥력이 강한 금이다. 무속에서는 신금을 흔히 작두기운과 연결되는 금으로 보기도 한다. 즉 신금 일간 자체가 이미 영적 감각이 예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지와 지장간에서 생성되는 오행 흐름을 보면 사주 전체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금이다. 신년지와 월지가 신금이며 일지 속에도 경금이 숨어있고 천간에도 경금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줄의 뿌리는 금기운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금기운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주 임수가 존재하면서 금생수 흐름이 만들어진다. 금이 물을 생하면서 수기운이 활성화되는 구조이다. 또한 진토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어 수기운이 저장되는 구조가 된다. 이런 흐름은 무속 실무에서 흔히 용왕계 신줄이 나타날 때 보이는 패턴이다. 즉 금기운이 뿌리를 이루고 그 기운이 수기운으로 확장되면서 물개통 신계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사주의 신줄은 단일 금계 신줄이라기보다는 금계에서 시작되어 수계로 이어지는 신줄이다. 다시 말해 기본 뿌리는 금기운이지만 실제 영적 작용은 수기운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금계 신줄 위에 용왕계 신줄이 겹쳐있는 혼재형 신줄로 해석한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운이 안정되거나 물과 관련된 상징적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의 파동이 물처럼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정리하면 이 사주는 몸주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조상궁과 부모궁에서 형성된 금기운이 일지, 내부까지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조상령 계통 몸주, 그 중에서도 형제령 성향이 강한 금계 몸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줄 판단 기준으로 보면 일간 신금에서 시작된 금기운이 시주의 임수와 진토를 통해 수기운으로 확장되는 구조이므로 금계 신줄 위에 용왕계 신줄이 겹친 혼재형 신줄로 해석된다. 즉 이 사주는 몸주는 조상궁에서 형성된 금계 조상령이고 신줄은 금기운에서 시작하여 수기운으로 이어지는 용왕계 흐름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여성의 질문처럼 무당팔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주는 전통 명리 기준에서도 신기가 강한 사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기가 있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환경, 그리고 영적 정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나타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결벽증 등의 증상은 단순한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강한 내부 긴장과 영적 감흥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상담 실무에서는 조상령 정리나 천도 의식을 통해 기운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보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불임사.